오늘부터는 여러분이 브랜드를 어떻게 제품이 아니라 이야기로 접근할 수 있을지, 그리고 문화 민주주의적 감수성을 가진 스토리텔러로서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재설계할 수 있을지 함께 탐구합니다. 3강의 첫 번째 세그먼트 주제는 브랜디드 콘텐츠의 시대, 광고를 넘어 콘텐츠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광고 본 적 있으세요? 처음엔 감성적인 단편 영화처럼 시작되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브랜드 로고가 딱 등장하는 거요. 이게 광고였어? 하게 되는 그 순간, 맞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핵심 키워드, 바로 브랜디드 콘텐츠입니다. 예전의 광고는 어땠나요? 상품 기능을 설명하고 모델이 나와서 웃으며 좋아요 라고 말하고 반복적인 슬로건을 주입했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광고를 믿지 않아요. 누가 시키는 말인지 다 알거든요. 게다가 정보는 넘쳐나고 감정은 피로해졌어요. 그래서 기업들은 이제 제품을 팔려 하지 않고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려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렇다면 브랜디드 콘텐츠의 정의와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브랜디드 콘텐츠는 단순한 광고가 아니에요. 브랜드가 이야기 속으로 숨어 들어간 콘텐츠, 혹은 콘텐츠 그 자체가 브랜드 메시지를 품고 있는 구조죠. 예를 들어 한 커피 브랜드가 도시의 외로운 사람들 인터뷰 영상을 만든다든지, 스포츠 브랜드가 청년들의 성장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든지, 이건 상품을 팔기 전에 공감, 감정, 관계를 먼저 만들어내는 전략이에요. 왜 이야기가 마케팅이 되는가? 우리는 이야기 앞에서 감정적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이야기 안에서 나를 투영하죠. 저 사람 나랑 비슷해. 저 경험 나도 해봤어. 그렇게 공감이 생기고 그 공감은 신뢰와 브랜드 연결감으로 이어져요. 즉, 지금은 제품이 아니라 스토리를 기억시키는 마케팅이 더 강력한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궁금해지죠. 지금 가장 강력한 브랜디드 콘텐츠는 어떤 것일까? 우리는 어디서 그 성공 사례를 볼 수 있을까요? 과연 K 브랜드가 어떤 스토리로 세계를 공략했을까요? 이제 이어서 제2세그먼트 K 콘텐츠와 글로벌 마케팅 BTS 오징어 게임의 사례를 통해 한국 콘텐츠가 어떻게 세계 시장을 스토리로 정복했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브랜디드 콘텐츠, 이걸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K 콘텐츠, 그 중에서도 BTS와 오징어 게임이죠. 이 둘은 전 세계를 움직인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들이 상품을 판 게 아니라 이야기를 팔았다는 거예요. 먼저 BTS부터 볼까요? BTS는 단순히 잘생긴 아이돌 그룹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는 연습생 시절부터 힘들었고 사회 속에서 상처받은 청춘이다 라는 이야기 구조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전 세계 청년들이 자기 모습을 이입했죠. 아, 나도 그래. 이건 내 이야기야. 노래 하나하나에 메시지가 담겼고 팬들과의 소통은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니라 서사에 참여하게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결국 BTS는 가수이자 하나의 서사형 브랜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은 오징어 게임. 이 콘텐츠는 그냥 한국형 데스게임이 아니에요. 불평등 사회, 인간의 욕망, 게임처럼 조작된 자본주의라는 매우 보편적이고 철학적인 서사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 추억의 놀이라는 한국적 요소가 감정적 후킹 장치로 작용하면서 글로벌 감성과 로컬 정체성이 동시에 터진 콘텐츠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단순히 재미있다가 아니라 이건 현실이야, 이건 우리 사회 이야기야 라고 느낀 거예요. 이 두 사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브랜드란 곧 이야기다. 그리고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력한 전략이다. 브랜드는 이제 정체성을 파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그 이야기에 사람들이 연결되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그 이야기는 누구의 것인가? 그 브랜드 안에 담긴 정체성은 어디서 오는가? 이제 다음 세그먼트에서는 정체성 기반 마케팅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게 단순한 이미지 메이킹이 아닌 문화 정치적인 의미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제3세그먼트, 정체성 기반 마케팅,
페미니즘, 인종, 지역성에서는 나는 누구인가를 중심에 둔 스토리 전략과 문화 정치적 감수성의 중요성을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기억하시죠? BTS와 오징어 게임이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 그건 단순히 잘 만든 콘텐츠라서가 아니라 그들만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제부터는 그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그 이야기를 만든 정체성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이 질문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요즘 브랜드나 콘텐츠 마케팅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정체성 기반 마케팅, 즉 아이덴티티 베이스드 마케팅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세계관을 지녔는지를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이에요. 그게 성별일 수도 있고, 인종일 수도 있고, 지역의 문화나 역사일 수도 있고요. 그동안 광고는 되도록이면 중립적인 이미지를 쓰려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오히려 반대예요. 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 브랜드는 이런 가치에 동의한다를 분명히 해야 사람들이 신뢰하고 지지하게 됩니다. 페미니즘, 인종, 젠더를 활용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나이키는 이슬람 여성 운동선수를 모델로 기용해서 히잡을 쓴 여성들이 운동하는 장면을 광고에 담았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선택이었죠. 그건 단순히 운동복을 파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지지한다는 선언이었어요. 또 하나, 도브는 진짜 여성의 몸을 보여주는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체형, 연령, 인종의 여성들을 영상 속 주인공으로 내세웠죠. 그 브랜드는 단지 비누를 파는 게 아니라 여성의 자존감이라는 가치를 브랜드 안에 심은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지역성이에요. 요즘은 글로벌 시대지만 오히려 로컬 콘텐츠에 더 열광하죠. 왜냐하면 그 지역만의 색깔, 사투리, 관습, 음식, 감정 표현 이런 게 오히려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거든요. 이건 거기 아니면 안 나오는 이야기야. 그 감각이 브랜드의 희소성이 되고 진정성이 됩니다. 문화 민주주의적 시선으로 보면 이건 아주 의미 있는 흐름이에요. 과거처럼 다수가 좋아하는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삶과 정체성의 이야기가 시장 안에서 주체로 설 수 있게 된 것이니까요. 여러분이 만드는 콘텐츠도 이제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체성의 서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담고 있다면 그걸 어떻게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을까? 어떤 감정의 리듬으로 설계해야 공감이 일어날까? 이제 마지막 세그먼트에서 공감의 전략, 문화 민주주의적 감성을 어떻게 마케팅에 담아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4세그먼트 주제는 공감의 전략, 문화 민주주의적 감성 설계입니다. 여기서는 정체성 기반 콘텐츠를 감정적으로 연결하는 스토리 설계 전략을 중심으로 문화 민주주의의 실천으로서 마케팅을 재조명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에 도달했어요.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즉, 공감이라는 감정의 흐름을 이해해야 정체성이 스토리가 되고 스토리가 브랜드가 되는 길이 열립니다. 공감의 조건은 감정을 디자인한다는 것이다. 자, 여러분, 감정을 디자인한다는 말 좀 생소하죠? 하지만 콘텐츠나 브랜드는 늘 감정을 염두에 두고 설계돼요. 영상의 톤, 말투, 음악의 분위기, 등장인물의 갈등과 해소 구조, 이 모든 건 어떤 감정을 전달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전략적인 답입니다. 공감은 우연이 아니라 설계된 결과라는 말, 이제 이해되시죠? 여기서 문화민주주의와 감성 설계의 접점이 생깁니다. 문화민주주의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감정과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콘텐츠를 만드는 여러분은 표현의 기술을 넘어서 감정의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은 소외감에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해방감, 또 어떤 사람은 유쾌한 반전이나 속 깊은 따뜻함에 끌려요. 여러분은 그 감정을 이야기의 구조와 연출 속에 녹여서 보는 이가 내 이야기 같다 느끼게 해야 해요. 그게 바로 공감입니다. 그리고 공감의 감도가 콘텐츠의 파급력을 결정합니다.
자, 기억하세요. 정보는 잊혀져도 감정은 남습니다. 브랜디드 콘텐츠가 성공하려면 사람들이 이거 좋아요 누르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 얘기야 라고 느끼게 해야 해요. 그때 콘텐츠는 공유되고 브랜드는 관계를 맺게 되고 그 감정은 다시 충성도와 영향력으로 이어집니다. 제3강에서 우리는 큰 흐름을 살펴봤어요. 브랜드는 이제 제품이 아니라 스토리다. 그 스토리는 정체성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감정을 통해 다른 사람과 연결된다. 여러분이 만드는 콘텐츠, 여러분이 말하는 목소리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감정적으로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AI 시대에 우리가 문화 민주주의적 앵커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제4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정치학과 문화예술미디어학 박사 오경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